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세 가지예요. 큰 취지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요. 이게 가장 큰 게 요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인정을 했던 그 갱신 요구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갱신 요구권. 그래서 그 갱신 요구권에도 주임법이 들어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절 사유. 근데 요 거절 사유가 나중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제도까지. 요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요게 지금 하나의 내용이에요. 가장 큰 내용이.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하고 계약갱신 요구제도, 그 다음에 거절사유, 우리 프렌치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손해배상,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전월세, 그 다음에 상한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세 개가 지금 큰 골자예요. 이번에 개정된 게. 원래는 6월 달이죠. 박주민 의원이 원래 이게 공고를 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요게 두 가지가 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월세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제출을 해서 통과가 지금 다 됐습니다. 8월 5일자로 요건 통과가 됐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8월 5일자로 됐고, 요 두 가지는 7월 31일자로 통과가 됐는데, 개정안이 올라갈 때하고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원래 개정안 올라간 거하고 지금 확정된 내용 자체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좀 약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중개사 시험에 이게 반영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지금 내가 써놓긴 했어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정안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거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제 혼란이 겪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진짜 말이 많아요. 헌법소원까지 제기가 된다고 할 정도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7월 20일 여기가 지금 들어가긴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데 여기다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내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이 갱신 요구권은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돼요. 12월 10일부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그러냐면 조문이 원래 이제 지금 조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갱신 요구권이 예를 들면 이게 구법이에요. 이게 구법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프린트에. 구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온 게 신법이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두 개를 비교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시행 날짜가 나와요. 이렇게 뒤에가 보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마 조문 원문이 있으니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행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자부터 시행이 돼요. 이게. 시행이 되고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내용인데, 자, 먼저 앞으로 와서 요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월세 신고제가 이게 8월 5일 날 통과가 됐어요.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본회의를 지금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매매 거래 신고제가 있죠. 매매를 주임계사법에 가면 매매를 하고 나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며칠 이내죠? 30일 내에 그걸 해야지. 만약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누락하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 제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전월세 신고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나 월세 신고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전세는 전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하는 거 있죠. 주임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임대차. 원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보통 뭡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A 은행에서는 얘가 담보물이 있어도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900 뭡니까? 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45년에 해방되고 1950년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기간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기간 산업을. 그럼 결국 뭐냐면 도로도 놓고 공장도 놓으려면 결국 은행에서는 결국 뭐냐면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줘 버리면 그 기간 산업이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부 다 누구에게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국민들은 목돈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그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게 요게 전세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갑이란 사람이 목돈이 필요해. 뭔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럼 내 집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주고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전세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야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들어보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를 갖고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월세,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한 53% 정도, 우리가 2000 몇 년도죠? 2019년도에 그 갤럽을 보니까 53%가 자기 집이 없어요. 전체 국민들의. 강남 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강남. 강남은 77%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77%가. 그러니까 강남은 거의 대부분들이 뭐라는 거야?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거지. 거의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만 우리 가끔 막 유튜브도 보고 뭘 보다 보면 이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전세권을 없애버릴 거라고 하잖아요. 이 전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50조예요, 50조. 내가 집을 빼주고 싶어, 그 사람을. 나도 빼내고 싶지만 빼낼 수가 없어요. 목돈이 없어요. 서울 시내 뭐 예를 들면 4억이든 5억이든 현찰을 박아야 빼놓고 그걸 이제 월세를 받든 뭘 하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국민 그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50조를 어떻게 빼놓냐고. 이게 그래서 전세권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전세가 없어지는 없어지고 뭐 23년까지는 앞으로 우리 주택보급률이 23만 채, 그걸 이제 23만 채가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게는 32만까지도 보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집이 전세권 자체가 없어지긴 쉽지는 않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 전월세는 여러분들 주택거래 신고가 똑같은 거니까 전월세 신고 기타 매매 있잖아요.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자, 주택에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당사자, 이거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임대 기간, 그럼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자체에다가 뭡니까? 의무적으로, 이거 의무예요,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주택거래 신고하고 들어온 겁니다. 요 30일 날짜고요.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면 누가 제출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직거래를 했다면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그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되더라도 얘를 뭔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8월 이게 4일자인가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확정이 돼서 지금 들어온 건데 문제는 요게 시행 날짜가 문제예요. 그럼 여기 중개사법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개사법으로 이 제도가. 주택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아마 중개사법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시행 날짜는 21년도예요. 6월 1일자부터 시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년도 통과는 됐지만 6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 일로부터 몇 년이에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주체는 누구예요? 임대인이 직접 거래했다면 임대인이고요. 중개사가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예요?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500, 100만 원. 이게 아마 내년에 오면 애와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주택거래 신고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월세. 그래서 요 전월세 신고제는 그렇게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 전월세 신고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겠다는 거예요. 실제 전국에 전세가 얼마가 되고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국가에서 뭔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저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거래 신고를 하다 보니까 대략 전 국토의 주택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도 시세가 얼마에 팔리고 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 알아요. 이러면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몇 월 달에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다는 게 바로 떠요. 요즘은 다 어플들이. 그래서 이 전세 월세도 투명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세금도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익 부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온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30일, 그 다음에 500, 100 되겠죠, 이제. 시행 날짜가 내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예요, 두 번째 것이. 이게 갱신 지금, 신청, 갱신 청구권하고 거절 사유인데요. 정확히는 이게 갱신 요구권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상가 건물 있죠? 상가 건물 지금 뭐예요? 임대차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갱신 뭐가 있어요? 갱신 요구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예요? 10년을 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법정갱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법정갱신 기간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상가 건물 임대차 할 때 한 2년 하잖아요. 2년 했는데 기간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 나가라 어쩌라 말을 안 해요. 그럼 자동으로 갱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 빼고 1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집주인, 상가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년을 무조건 채워야죠. 일단 2년 있다가 나갈래요? 갱신한다고요? 그럼 사세요. 또 장사하세요 하고 10년을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내비둬도 상관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법정갱신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정갱신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 제도가 여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실제는. 근데 실제 봐보세요. 이 갱신 요구권은 요거는 의무잖아요. 이게 지금 의무거든요. 의무인데 이게 의무인데 이 갱신 요구권은 상가는 누가 상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장사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임대인이 있지만은 여기다가 임차인이 뭐 하는 거예요? 비용을 지출해야 안 해요. 예, 비용을 지출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 상가를 장사할 수 있도록 꾸미다 보니까 이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주택에서는 실제 임차인이든 전세권자든 그냥 들어가 살다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왜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거나 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냐? 이건 소유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맹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구법을 봐볼게요. 이게 6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여기 6월부터잖아요. 이건 1월 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토지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아무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예, 아무 말을 안 한다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뭐라고요? 임대차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나눠보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라는가? 여기서부터 6월부터 여기 얼마예요?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 조건이죠.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요 1개월이에요. 갑자기 임차인이 1개월 남겨놓고 나가겠어요 그래 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골 아파요. 1개월 내에 이 전세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지. 이게 상당히 맹점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번 집을 내놔 가지고 임차인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소비해버리고 그럼 다음 주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상갈당해. 누군가 돌아가셨어. 그럼 상가집 갔다 와. 그럼 이 사주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그럼 너무 짧다는 거지. 그럼 기간이 만료될 때 뭐라고 했어요?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나간다 그러면 그 목돈을 마련해서 빼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버렸냐면 요걸 늘려버렸어요. 요걸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신법인데 개정된 게 내용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된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여긴 6월부터잖아요. 6월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2월에 2개월 전까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이것은 존속 기간 만료죠. 언제부터예요 이게요? 6월부터는 똑같아요. 6월부터인데 여기 얼마라는 거야 이제? 이게 2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2개월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 위에서 국법에서도 여기 임차인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뭐라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시 밑으로 신법에 가면 뭘로 가요? 여기도 2개월로 늘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갱신된 걸로 보는 거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는 나가겠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요. 그 내용 자체에서 1개월, 2개월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2년이에요. 2년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신법에서, 2기에, 요 2기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이게 개정안은 3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2기로 이제 바뀐 건데 그냥 2기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대해서는 제1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갱신 청구권이. 요게 인정이 안 돼 버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2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안 냈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행 날짜가 12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시행 날짜가 지금. 자, 그게 이거 하나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갱신 이 요구권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자, 아까 갱신 청구는 알겠죠? 법정 갱신. 6월부터 2개월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갱신 요구가 가장 문제가 돼요. 요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상가 건물은 요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 들어온 거죠. 이게 2+2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6조 1항 전달의 기간 이내에, 아까 기간 있죠. 6월부터 2월께 갱신 요구를 요구할 경우에요.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갱신을 요구해버리면 이게 갱신 요구권이거든요. 누가요? 임차인이. 그럼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 제도인데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럼 다만 다음 곽호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거절 사유예요. 이 거절 사유를 상당히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요게 8번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쭉 9번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9호까지 갖다 놔서 갱신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절 사유가 보면 여기 이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임차인 이익이 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가 건물에서 몇 기죠? 거기는 3기고 여긴 2기예요. 여기도 원래 개정안은 3기였었어요. 그러다가 2기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누가요? 집주인이. 지금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원래는 지금 임차인이 뭐 하면요. 갱신, 요구를 했어요. 요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하는데 이건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했다. 또 임차인 뭐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가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세 번째는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야,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이사비 줄 테니까 얼마 나가라.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하게 뭐예요? 보상을 해줬다면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 서로 합의했을 때.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의 없이 전대를 해버린 거고 이때도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그 다음에 이건 중대한 과실이죠. 우리 상인법에서 경과실로 파손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긴 중과실로 파손이 돼야 되죠.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파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6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멸실이 돼가지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우리 본 것 같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상인법의 요건 아닌가요? 상인법에 가면 갱신 요구권에 8가지 거절 사유가 나와요. 그 8가지 거절 사유는 그대로 카페에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게. 이 갱신 요구권이. 자, 갱신 요구권이에요. 갱신 요구권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가 건물의 갱신 요구권이 언제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구권이 언제예요? 6월부터 1월 사이예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얘는 뭐야? 6월부터 2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약간 달수가 바뀌죠? 달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이란 말 보이죠? 여기 목적의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보이죠? 대부분을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나가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상인법하고 똑같아요. 그 상인법은 3기고 여긴 2기라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요거예요.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게 요건데 임대인이란 말 보이죠? 임대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긴 직계 비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요? 아들. 아들, 딸들. 자녀. 아들, 딸이고 여기는 아버님이라든지 임대인의 아버지.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엄마라고 해야 되나? 자, 뭐 아빠, 엄마. 알겠죠? 여기는 아들, 딸. 그래서 포함해서 이 목적 주택에 실제 뭐라고 했어요?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원래 개정안은 뭐가 있었냐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여기 거주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상관없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기에 살겠다. 아니면 임대인 살겠다 그러면 요건 뭐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이게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가지고 있잖아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고 자기는 나와서 전세를 살아. 그리고 그 집을 또 전세로 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자기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나와주세요라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갱신 요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구값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이제 8호가 가장 컸던 건데 개정을 해서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고 요 9가지가 거저 사유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법에서. 내가 이걸 법에서 아예 긁어다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아예 법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들 임차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요게 제한이 없었어요. 이게 무제한이었거든요. 갱신 요구를 하면 계속 연장이 됐었는데 요걸 제한을 뒀어요. 1회 하나요 라고. 이렇게 1회 하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2년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년. 그래서 요걸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2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끝나죠. 그럼 갱신 요구 돼? 안 돼? 그러면 갱신 요구권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 갱신 요구를 할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전월세는 5%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금이나 월세의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상한제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2년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보낼 거 아니야. 더 올리고 연장하거나. 그때 이게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폭등을 시켜도 얼마나 폭등을 시키겠어요. 지금도 현재 5%씩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막 많이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정도 5%고요. 여기서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이 된다고 해서 폭등이 되진 않아요. 시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갱신 요건이 없어진다는 거고 요게 무제한이었는데 일단 1회 한해서 담가놨어요. 근데 문제는 봐요. 그럼 여기서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월 10일 날 시행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 한 번 2년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2번 살았을까? 2년씩 플러스 2년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시행될 거 아니에요, 법이. 여기서도 한 번은 연장돼요.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여기 2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2년 살아도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요거는요.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10일 날 시행이 되면 이 시행되기 전에 빼내겠죠.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2개월 남았다. 그러면 2개월 남았을 때 집주인 전화를 하겠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빼내려면 예를 들면 서울에는 5억 줘야 돼. 현금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세금을 줘야 된다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2+2. 그러니까 2년 약정하고 다시 2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때 5% 상한선이 있다는 거. 알겠죠? 한 번만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임하고 보증금은 제7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액수가 5% 상한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통 임대차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상한제로 해서 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5%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혹시 그거? 전환율 같은 게 적용이 되잖아요. 전환율은 4% 아니에요? 중임법에 3.5% 곱하기. 아니, 더하기 해가지고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금액이 적용되는데 일단 뭐 7조에 의해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 2항에 준용이 됩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8호 갱신사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했다라면 갱신되었을 기간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하나 들어와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 사람이 2년 살았어요.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돼서 자, 2년간 살았는데요. 2년 만료가 되니까 이 사람은 더 살려고 했거든요. 갱신 요구권을 주장했겠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거야. 내가 실제 거주하겠다. 예, 실거주를 하겠다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나왔죠. 그래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임대인 갑이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냈던 거야. 월세를 올리면서, 전세 월세를 올리면서 요게 의렸다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내준 거지. 임차인이 된 거지.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이. 그럼 이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랬을 때 요 임차인 을은 누구한테,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2년 살다가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 내가 살 거예요. 나가세요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내줬더라 이거죠.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까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오잖아요.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허위 거짓 신고하면.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다 알게 된다고. 그럼 그 손해를 물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고 들어와 있는 거야. 누구는요? 임대인은요. 갱신거절을 했는데. 그죠?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고. 거짓을 했으니까. 이거냐.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손해배상은 좀 이게 무겁더라고요. 이 손해배상을 무겁게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그 중에 큰 금액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을 줘요. 큰 금액을. 첫 번째는 뭐냐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임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자 낮은 금액 나오거든요. 이건 하여간 그 월세 있죠. 월세. 그 월세에 따라 이걸 뭐예요? 포함하는데 3개월에 해당되는 월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예를 들면 얼마 줬을까? 5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3개월치를 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를요? 1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라는 거지. 이건요. 커요. 3배니까 3달치를 줘야 되니까. 요게 이제 1호잖아,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들어와요, 이제. 임대인이 제3자 임대, 3자에게 아까 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 있죠? 그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차액에 그 차액금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환하라고 하신 게, 자, 예를 들면, 얘가 매달 월세를 50만 원 냈잖아요. 그렇죠? 매달. 근데 얘가 새로 들어왔어. 이제 3자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들어온 거지. 임차를 했잖아요. 3자가. 요 임차인이야. 근데 임차인 들어올 때 얼마를 냈냐면 70만 원을 낸 거야. 월에. 그럼 얘는 50만 원인데 70만 원이잖아요. 차입금이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에 요 2년분을 주는 거야.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해야 되나? 24개월 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가장 큰 액수를. 이걸. 그 다음에 갱신거절을 인하여 얻은 임차인이 입은 요 손해액을 가지고 따지겠다 이거지. 이걸. 그러면 이 손해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얼마죠? 여기 아까? 480이고 여기가 예를 들면 350이다. 손해액이. 그럼 이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금액. 이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해보자고. 이제 이게 결론을 어떤 거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집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그죠?
보통 임대차는 2년 계약을 해요. 그렇죠? 그럼 2년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 플러스해서 몇 년까지? 2년까지 1회입니다. 1회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갱신 요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갱신 요구권이고요. 그럼 이 갱신 요구권은 언제? 기간 만료 전 언제예요? 6월부터 언제까지? 2개월. 이게 2개월 사이에 이때 갱신 요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갱신 요구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포인트였던 거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2개월 내에 연장을 하는데 2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갱신 요구를 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내가 생활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건요. 이건 거절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요걸 가장 많이 들 거예요. 이 거절 사유를. 이걸 가장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살겠다고 뺐어. 거절을 한 거죠. 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 거기에. 그럼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 있잖아요. 다른 임차인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다시 뭐예요? 손해배상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손해배상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그 손해배상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세 가지 내용을.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지금. 이 3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전월세 신고제 있잖아요. 이 전월세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세금이든 뭐든 투명화 시키겠다는 거지. 이걸요. 이게 이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시행 날짜가 좀 늦어져 있는 거고 지금 요 부분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신설은 7월 31일 날 신설을 했어요. 이 법을.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차임 징액이 아까 상한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상한제가 요거예요. 원래는 이 제도가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 상한제 20분의 1 우리가 이게 지금 요게 상한제예요. 전월세 그 다음에 이걸 상한제가 들어온 건데 이 상한제는 원래 지금 주임법은 없는 제도긴 맞아요. 이게 없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가 있었어요. 시행령에 8조인가요? 이게 있었던 건데 그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려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감 청구권 보이죠? 요 진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요? 진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요걸 징액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인가요? 여러분들 여기 2년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아니 요거 아까 갱신 요구권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임차인 2년 살았잖아요. 그럼 얘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신소유자. 이해돼요? 그럼 얘도 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2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팔아먹기가 어렵다는 거지. 얘한테. 제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승계를 받아요. 이 승계를. 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러면 2년 있다가 팔고 가버리면 나가야 된다. 그럼 갱신 요구 실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애한테도 2년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똑같이 주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요게 5%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5%는.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달픈 거예요. 이 제도. 근데 집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갤럽 조사할 때에 집 있는 사람들이 52%가 요걸 반대를 했던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 49%가 찬성을 한 제도예요,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건 결국 뭐냐면 집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이게.
보는 시각이. 집 있는 사람들은 뭐 괴물 같은 법이다. 집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제도다. 예, 그런 내용이죠, 이게 자체가. 1년 이내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 20분의 1, 그죠?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액도 감액 말고 증액.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55%를 몰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20분의 1 적용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어떤 거냐? 예외가 첫 번째는 당사자 그 합의로 증액할 때, 합의로 증액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5%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있잖아요. 예, 종료 시, 종료 후에는 이게 적용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 2년 플러스 2년 있다가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적용이 없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때는 5%라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임법에서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20분의 1로 초과하지 못한다 해놓고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지사, 구역 내의 임대차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 증액 청구의 사항안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자체에게 유임을 시킨 거죠.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상한선을 10% 정한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10%가 되는 거야. 5%다 그럼 5%가 적용되는 거고. 근데 이건 물어봐야 되죠, 이제. 조례를. 거기 조례를 얼마를 만들었는지 차이가 나타나니까. 일단 법에서는 5%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상한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 대략은 아시겠죠? 이게 정확히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겠다라는 생각은 알 거야, 아마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요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일단 요게 가장 커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리를 해보면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이게 법이 어떻게 바로 시행이 돼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아까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1일자고 그 다음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12월 10일자로 지금 시행 날짜가 법이 박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10월 30일 날 시험을 보니까 시행 날짜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앞으로 시행될 이렇게 앞에 선제가 앞에 시행될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확정은 됐으니까 확정된 법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다 이거지. 문제 자체가. 우리는 뭐 좋냐 나쁘냐는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나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월세 요 신고제하고요. 요건 주택 중개사법에 나올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갱신 청구권. 그 갱신 청구권에서 아까 묵시적 갱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6월부터 이건 2월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 요 기간 좀 조심해야 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임차인은 1개월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2개월 전 만료 기간 전 2개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집주인도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예요, 지금. 요 갱신 요구권이요. 2+2 한 번만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2년. 집주인이 바뀌어도 적용이 돼요. 신소유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그리고 2년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보낼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 중에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빼고 주임법에 들어온 게 실거주자. 근데 실거주를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런데 뭐라고요? 거절을 했는데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 그럼 뭐가 들어가요, 이제? 다른 임대차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기존의 임차 월세 세 달치하고 그다음에 내가 냈던 월세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의 월세 차액금의
2년치, 24개월치를 따지고 그다음 실제 임차인 손해를 본 거 그 세 개 중에 높은 거에 낮은 거야. 높은 것을 지불해라라고 지금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내용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차임을 증액하더라도 여기 이게 뭐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증액 청구할 때 그렇죠? 전월세 증액. 요 증액은 얼마까지만 20분의 1, 5%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1년 내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건 시행령에 있었던 거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법으로 지금 끝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제가 넣어놓긴 했어요. 주택 임대차 그 이원회 있잖아. 이게 국법이고 신법이 들어오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 몽둥이 들고 낯들고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요걸 좀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원장이 누구예요? 차관이에요, 차관. 법무부 차관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명 이하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건요. 새로 지금 들어온 제도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넣겠다 이거지. 15개 한번 보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에 요것만 봐두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여기 날짜 요거 좀 들어갔다가 성별 있죠.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성별 구성이. 여기는. 그래서 그것도 들어온 거고 숫자는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이상 15명. 이 원장은 똑같아요. 법무부 차관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하고 아까 들어온 거 있죠. 지금 들어오는 거. 요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대략은 아시겠죠. 요게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요 핵심이. 요거 하나 정도만 좀 봐주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다가 그걸 좀 표시해가지고 정리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거라고 봐요. 알겠죠? 시험용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알겠죠? 자, 뭐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